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 연휴 휴일인데도 이렇게 또 시간 내서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그럼요. 덕분에 잘 보냈고, 잘 먹고, 배 커졌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리더십에 관련된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리더십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제 그 리더십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 네트워크라는 문화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오히려 저는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보니 그들이 이야기하는 리더십이 정말 진짜 리더십이 아닌 경우도 많았고, 또 그 리더라는 호칭에 대해서 지금은 그 리더라는 말을 들으면 전 되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리더십과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리더십, 그리고 잘못된 어떤 리더의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 사례들, 이런 것들 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 그 네트워크에 관한 질문이죠. 예,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사회 전반에 관련된 음, 거기도 한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연정민 PD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대리점장이라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책임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책임을 자신이 어떤 자격을 갖춰서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으로 사도 갈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인 거잖아요. 그렇게 음, 어떤 절차를 갖춰가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사실은 단계 단계 밟아가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을 배우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좋은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적인 보완 장치가 그 내부에 있나 여쭤봤더니 그런 보완 장치들도 갖춰져 있지 않더라고요. 플러스 또 그로 인해서 그런 대리점장이 또 다른 대리점장을 낳기도 하고 그러면서 빚어지는 부작용 사례들을 보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해됐어요. 네. 일단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늘 우리 비즈니스에서 확률 게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예. 콜드콜 하더라도 100통 했을 때 뭐 10명이 약속이 잡히고 약속 잡히는 10명한테 뭔가 방문하고 전화 다시 그 브리핑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을 때 뭐 50%가 이제 전화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방문했을 때는 좀 그래도 확률이 높아요. 그랬을 땐 또 거기에 대한 10명 중에 50% 나오면 5명밖에 브리핑 기회를 못 가지고 브리핑 하더라도 5명 중에 한 명이 구매를 하면 또 한 명, 그러니까 5에서 한 명이면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봐봐요. 100명을 전화를 돌렸을 때 결국에는 성공률은 1이라고 했을 때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초보 같은 경우는 1%도 안 나오는 경우일 수 있고 좀 잘하는 사람들 3%, 5%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한 명, 5명 성공 그 신규를 위해서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작업은 걸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그 이메일 있잖아요, 이메일. 예, 이메일이 광고 이메일 많이 오죠. 그 중에 우리가 맞아요. 클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클릭 안 한다고 음, 누구나 다 클릭 안 하는 거 음, 아니에요. 그럼 맞아요. 클릭해가지고 클릭할 수는 있어요. 그게 음, 뭐냐면 수많은 이메일을 보냈는데 클릭률이 얼마냐. 그래, 클릭했어. 그 다음에 클릭하면 사이트, 그 사람들 사이트 들어가요. 그러면 결제 창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결제 창까지 거기 가서 또 클릭 결제를 하는지 그 또 확률이 나올 거고요. 예, 그리고 예, 이메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유튜브 우리 뭘 보려고 지금 뭐 재밌는 영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클릭했는데 뭐예요? 광고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 우리가 광고 안 나오기 위해서 요즘에 겉으로 그냥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클릭하면 광고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러면 클릭했을 때 광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 광고를 보고 사이트에 들어간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어때요? 패스를 해요. 예, 맞아요. 건너뛰기를 해요. 스킵하죠. 예, 음, 스킵해요. 근데 우리가 스킵한다고 해서 다 스킵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사실 치약인가 칫솔인가 샀을 때 이병헌이 광고한 거 있었어요, 그때. 그 광고를 보고 실제 클릭해 들어가서 샀던 사람이 저였어요. 예, 유튜브의 광고를 보고 아, 진짜요? 칫솔을 실제로 샀어요. 아,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람도 개새끼가 있고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확률이요.
우리가 신규 한 명을 아까 얻기 위해서 뭐 100대 1이라고 하는 확률이 100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이 나왔다면 제대로 된 사람 같은 사람하고 일하기 위해서도 그만큼 확률이 어려워요. 예. 제가 음, 지금 이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 머리 아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머리 아플 개념이 아니야. 머리 아프다고 하는 거는 이 고급 정보, 이 정보가 예, 나한테 들어오는 걸 막는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정보를 다 해부해 보면 사실 되게 본질은 비슷해요. 예, 어떻게 사람이 다 좋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 그 당시 내 위치 어렸을 때는 그 아저씨가 되게 좋았어. 근데 크고 보니까 그 아저씨가 성범죄자네.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니면 네. 뭐 어렸을 땐 그 아저씨가 좋다. 마냥 나한테 사탕 주고 맛있는 거 뭐 주고 하니까 좋았는데 그거 보니까 그 아저씨가 와이프를 맨날 때리는 사람이네. 어, 예.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있잖아요. 주관적인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 주관점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PCM에서도 늘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람이 돈 많이 번다고 성숙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 든다고 성숙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숙에는 다양성이라는 게 꼭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근데 그 다양성이 얕은 다양성이 아니에요. 예. 폴리메스 같은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예를 네. 들면 트럼프 같은 경우 트럼프 근대의 폴리메스예요. 대통령으로 성공했죠. 자산가로서 부동산으로서 성공했죠. 예. 하얏트 호텔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 트럼프 타워. 예. 어마어마한 그냥 웬만한 그 부동산 개발자보다도 훨씬 더 유명세를 탔어요. 그죠? 그리고 억만장자고. 그다음 또 연예계에서도 성공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성공하는 게 어때요? 요즘에 그 one thing, 예. 음, 하나만 깊게 파고 한 분야에서만 전문가 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폴리매스로 성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다양성과 폴리매스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네트워크 하신 분들 어떤 사람이 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 하는 사람 다루고 있냐 그걸 봤을 때 리더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 중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음, 그 개새끼가 안 되기 위한 리더. 그러니까 나름 노력하는 리더가 겨우 한 명이 나올까 말까예요. 예. 음,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당연히 내가 뭐 인셀덤 하나, 유사나 하나, 뭐 애터미아 하나, 허벌라이프 하나 당연히 내가 걔네들한테 당하고 뜯기지 않을까요? 생각해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음, 확률적으로. 근데 이 음, 확률을 무시하고 우리 회사는 그래도 리더들이 엄청 좋다. 나도 그랬어요. 나도 다른 아메이보다 내가 예전에 유사나 했을 때 우리 유사나 리더들은 다르다. 예. 그리고 다른데 심지어 이 네트워크 산업이 아니라 밖에 있는 부자들과 네트워크 안의 부자들은 다르다. 나는 부자 되더라도 네트워크 안에 있는 같은 부자가 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내가 무지하고 몰라서 그랬어요. 근데 내가 알고 보면 그 안에 개새끼들이 더 많아요. 예, 제가 근데 이렇게까지 왜 얘기할까? 실제로 그 리더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 밑에 있는 사람 그럼 더 무지하겠죠? 이 음, 리더급들을 되신 분들 그래도 돈이라도 만져보고 사람이라도 음, 그래도 뭐 이렇게 주무를 줄 알아. 동기부여도 할 줄 알고 스피치도 잘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뭐 근데 이 밑에 있는 아들이 똑같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자리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리더나 리더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을 확률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음,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진짜 본인들이 원하는 그 영웅, 본인들이 원하는 정말 따르고 싶은 그런 어떤 리더십 있는 사람이 실제로 몇 명인지 한번 스스로 한번 손으로 한번 새겨보세요. 얼마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본인이 관점이잖아요. 본인이 음, 더 높은 관점에서 그 사람 보면 그 사람들 또한 개새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데 개새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관점이 없으면 개새끼 될 수밖에 없어요. 관점이 없으면 무지하면요. 못 봐요. 못 보는 게 죄예요. 모르는 게 죄라고요. 모르는 게 왜 죄냐? 죄예요, 그냥. 그냥 이걸 모르면 아직도 본인은 성숙을 못했고, 아직도 본인은 성장이 뭔지를 모르고, 아직도 본인은 성공을 못 해본 사람이에요. 네. 음, 좋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서나 내가 관점이 없으면 올바로 그 어떤 내 위치라든지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방향을 지시하고 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도 관점이 없으니까 주어지는 방향대로 정말 그냥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갔다가 갔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럼 다시 저쪽으로 음, 갔다가 이렇게 우왕좌왕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되게 좀 솔직히 안타까운 영상을 하나 봤어요. 저희 PCM 안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이고, 한때는 그래도 대표님께 이제 잘 지도를 받으면서 음,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던 분인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이 안에서 조금 대표님의 어떤 그런 신뢰를 받고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그분의 라인으로 이동을 해서, 사실 다 그분들 전통적인 시스템을 안 타고 자신만의 방법을 구축하려고 여기로 오신 음, 거잖아요. 그래서 PCM 안에서 콜드콜도 배우고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결론적으로 라인 이동을 해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콜드콜로 홍보하는 영상을 많이 음, 찍으셨거든요. 콜드콜 뭐 스크립트 알려준다 뭐 이런 것부터 음, 해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 사업 성장 이제 고민을 이제 하는, 그래서 영상이 떴길래 반가운 마음에 잘 지내시나고 제가 봤어요. 근데 첫 번째 고민이 그분들 다 콜드콜 알려주신다고 다른 사람도 가르쳐 주신다고 했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인맥이 없대요. 콜드콜을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이 고민이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요. 인맥이 이제 없으니까 도와줄게요 하시던 분들이 첫 번째 고민을 신규 명단 고민이라는 걸 얘기를 드리면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웠고, 음, 한 가지는 그 데리고 나간 가장 꼭대기에 있는 분께서 사실 다단계 오래 하셨던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전통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그걸 해서 내가 안 됐었다를 계속 말하시던 분이 결국 본인이 줄 게 없으니까 여기서 콜드콜로 시스템을 안 타고 잘해보고 싶던 분들을 데리고 나가서 다시 그 다단계식 시스템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옛날에 내가 원래 하던 거,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보상 풀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복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좀 느껴지시는지, 어떻게 좀 그냥 좀 안타까웠어요. 이게 있어요. 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요, 못 배워요. 아,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리더십도 나누면 앞이 있고 뒤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앞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추진하는 힘이거든요. 선택하고 의사결정하고 추진하고 선택하고 의사결정하고 추진하고 추진하고 추진하고. 근데 이 추진할 때 선택했을 때 꼭 결과가 있기도 하지만 부작용도 있어요. 이거를 음, 모두 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앞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또 리더십은 뒤도 중요해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앞 근육이 있고 뒷 근육이 필요하잖아요. 뒤도 중요해. 그 뒤가 뭐냐면 브레이크예요. 유혹에서 노 할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내가 뭔가를 시도했던 그 많은 데이터, 부작용들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브레이크 걸 줄 아는 그게 뒷근육이고 그게 리더십의 뒤에 해당되는 어떤 그 노하우와 어떤 그 뭐라고 하지 방법들이거든요. 근데 리더십은 절대 배울 수 없는 게 뭔지 알아요? 앞근육이에요. 앞근육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 그 앞근육에 대한 부분은 좀 더 DNA 같은 느낌인데 이게 봐봐요. PCM에서 가장 강조하는 첫 번째 뭐예요? 교육에 투자하라죠. 맞아요. 제가 강조할까요? 저보다 더 많이, 더 오래 그랜카돈이 더 많이 강조했을까요? 위에 있는 진짜 부자들이 강조하는 예. 부분이죠. 모든 부자들이 강조하는 특징 중 하나가 자기한테 투자해라는 거예요. 음, 예. 근데 그 자기한테 투자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님께서 저한테 투자를 해줬어요, 처음에. 근데 그거 아세요? 저희 어머니 저한테 투자했는데 투자했을 때는 이제는 뭐예요? 교육을 내가 시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돈은 이제 음, 투자해줬어. 내가 말레이시아 가거나 호주 가거나 뭐예요? 투자해줬잖아요. 맞죠? 맞아요. 근데 나한테 어떤 DNA가 있었냐면 내가 호주 가서라도 나한테 투자한 교육이 사실 아카데미 교육이에요. 엄마가 나한테 투자한 거. 거기에서 나 다닌 학교 교육이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어때요?
내가 앞근육이 있었기 때문에 DNA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내가. 음, 그걸 업그레이드 시킨 가운데 뭐에다 투자했어요? 예, 물론 음, 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내 스스로 교회를 갔어요. 맞아요. 백인들만 다니는 오직 음,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 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음, 멜버른에 내가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어때요? 내 자신이 되게 비범하게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아는 사람 없이 거기에 뚝 맞아요. 떨어져가지고 그냥 모르는 사람한 집에 그냥 가서 자고 그 사람이 다니던 교회가 실제로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였거든요. 예. 왜냐면 내가 인맥을 알아서 가면 내가 그 사람한테 기대할까봐. 그래서 아예 내 음, 인맥을 뚝 뭐, 브로커라든가 이걸 다 잘라가지고, 브로커 비용도 내가 내기 싫어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그냥 멜버른에 뚝 뛰어 들어간 거예요. 자, 어머니 나한테 투자한 교육에다가 내가 업그레이드 시킨 게 뭐예요? 내가 앞서서 나와서 어때요?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기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돈 아끼려고 예를 들면 내가 영어만 배우려고 이렇게 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뭐 악재가 걸려가지고 뭐 그 사람이 마음 먹고 잘못하면 내가 바로 뭐 납치당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할 음,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부작용. 근데 맞아요. 실제로 현실에 그런 부작용보다는 좋은 사례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음, 어때요? 부작용만 생각하잖아요. 그걸 크게 생각하죠. 맞아. 되게 크게 상해요. 아마 어, 팀장님 또 경험 있잖아요. 그거 그냥 집을 이동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힘들어 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맞아요. 23살짜리 아이가 그걸 어, 한다고 했을 때 어떨 것 같아? 그게 뭐냐면 DNA라는 거예요. 모든 음, 의사결정을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요. 음, 아니면 저처럼 그냥 무대포로 이렇게 선택하는 게 그게 앞근육이라는 거예요. 예, 음, 그리고 교육에 투자했을 때 내가 그럼 학교 교육만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주변에 그냥 영어 포스터 같은 거 있으면 난 다 수집했어요. 어, 예, 교회 가면은 포스팅 뭐 이런 주잖아요, 뭔가. 그런 거 음, 다 영어 문자가 나오잖아요. 그걸 다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언젠가 내가 볼 거야. 보진 않지만. 계속 수집해가지고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게 DNA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리더십의 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해서 또 뭔가 보려고 하기도 하고, 거기에 노트한 것도 보고,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마음이 더 앞서서 교육에다 돈 투자한 거 플러스 업그레이드 내가 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교회 사례인데 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수요일 바이블 스터디가 우리가 있었거든요. 수요일 밤에 그때 모인 사람 중에 중국인들 몇 분이 있었어요. 그 중국인 몇 분 중에 피터리라고 하는 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초대했던 게 다단계 세미나였어요. 그게 유산화 아, 세미나였어요. 예. 거기에 제가 초대받고 결국 뭐였냐 매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내가 꼭 거기 갔었어요. 거기 가서 뭘 음, 했냐면 어떻게 젊은 사람들 어떻게 10대 후반인데 저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오스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프레젠테이션 잘했거든요. 거기에 사회가 6명이서 나와 바꿔가면서 하는 프레젠테이션이 1시간 반 금방 지나가요. 너무너무너무 나도 저기에 서고 싶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5분 내가 근데 장이 안 좋아가지고 장이 좋아진 그 스토리를 나보고 이렇게 가서 이제 나누라고 해서 5분 올라가서 마이크 딱 잡았는데 벌벌벌벌 떨리더라고. 그래서 사실 말을 제일 못했어요. 스크립트 다 외웠던 거 하나도 기억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스크립트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올라가면 벌벌 떨려서 스크립트 안 생각나요. 그리고 내가 뭘 얘기하면 내가 그 앞에 나를 격려하는 그 스폰서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걔네들 표정 봤는데 막 이러는 거야.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들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내가 뭐예요? 또 특기가 댄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태양의 웨딩드레스 그 노래를 있잖아요. 딱 그 마이크 어, 틀고 음, 내가 오늘 준비한 걸 제대로 준비 못 해가지고 이거라도 내가 이제 보완하겠다 해가지고 춤추고 음, 내려왔는데 실제로 박수 받고 내려왔어요. 그게 내 첫 야, 번째 사람 앞에서 말을 했던 무대. 왜 댄서는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어, 나 어렸을 때부터 누구한테 나 무대 위에 말을 시키면 그렇게 떨어 했거든요. 어, 예. 자, 제가 이 얘기는 또 뭐예요? 그냥 어머니가 나한테 교육 투자를 업그레이드 내가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얘기하지만 똑같이 멜버른 간다고 다 저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호주 유학 그치. 간다고 저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또 이거 뭐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네트워크하든 똑같이 뭘 하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음, 가지고 있는 고유의 DNA. 누구 나를 음, 시켜서 했어요? 저희 어머님 너 가서 다단계 무조건 해야 돼. 너 가서 백인들 교회 무조건 가야 돼. 한인들 교회 가면 안 돼. 저희 어머님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음, 이게 앞근육이라는 거예요.
음, 근데 뒷근육은 리더십에서 배울 수 있어요. 뒷근육은. 이걸 하지 마, 음,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되는 음, 이유. 그래서 우리 JYP도 리더십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음, 그게 앞근육이 아니라 뒷근육을 개발하기 위해 브레이크 걸기 위한 그거를 걸기 위한 뭐예요? 교육인 거예요. 음. 뒷근육이에요, 그거는. 뭐 예, 예를 들어 인품을 가르쳐 주는 건 뒷근육. 도덕성이라든지 예, 윤리라든지 이런 거는 맞아요.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배울 수 올바른 있죠. 의사결정을 위해서 뭐 적절한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유혹을 어떤 이론적인 어떤 게 거. 유혹이고 유혹을 보여주고 하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예, 근데 이걸 그죠. 배울 수는 있어요. 배운다는 게 완전 습득된 게 아니라 우리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뭐 이거 하지 마,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지 마, 모르는 사람 주는 사탕 먹지 마, 막 이런 게 하면 음, 실제로 그게 각인되면 어때요? 하지 말어 계속 안 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학교 그쵸. 교육이 그렇잖아요. 학교 교육이 뭘 음, 가르쳐 줬어요? 뒷근육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 음, 뒷근육에 너무 거기에만 초점 맞추다 보면 왜냐면 그게 복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음, 앞근육을 가르쳐 주죠. 앞근육에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예. 음, 그래서 DNA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앞근육을 내가 자체적으로 계속 음, 만져가면서 책임을 내가 다 음, 지면서 이런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아까 리더십에 결국은, 대한 부분들을 물어본다면 리더십은 이 두 가지로 나누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아, 그럼 DNA가 없는 사람은 어떡하지? 제가 지금 음, 리더십을 얘기했지, 세일즈 마케팅 기술적인 얘기를 안 했어요. 음, 세일즈 마케팅 기술적인 얘기는 다 배울 수 있어요. 음, 예, 근데 저한테서 배워갔던 사람들이 뭘 배웠는지 알아요? 세일즈 마케팅 기술의 일부를 배워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음, 어제 이제 이게 마탱이 가버린 거야. 음, 보고 또 음, 복대연봉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맞아요. 아, 나도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는데, 근데 음, 아이스 강한테서 절대 복제 불가능한 뭐 복제를 못했어요? 리더십의 음, 앞근육이라는 거예요. 음, 세상이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자주 변하는데, 음. 내가 물어볼게. 아이스 강이라는 사람 예측 가능해요? 예측이 어렵죠. 그게 앞근육 때문에 그래요. 리더십의 음, 앞근육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음. 제가 맨날 패를 뒤집듯이 오늘은 이 말 했다 내일 이렇게 해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게 한 끗 언제나, 차이잖아요. 항상 맞아요. 예측 불가능한데 내가 하는 음, 선택들을 보면 예측 불가능한데 이러진 음, 않는단 말이에요. 음, 근데 대부분 저한테서 배워갔던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걸 음, 배우려고 또 이래요. 예. 음, 저는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라 너무 음. 앞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축은 똑같아요. 그 축이 바뀌진 않는데 그 안에서 변동성을 넣고 실험하시는 건 되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가 그 실험을 할 때 뭐 내가 이 실험을 할 거를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대표님도 그거를 통해서 네. 어떤 걸 얻고자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변동성이 들어오면 이제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운데 결국은 그거는 진짜 해봐야지만 아는 거고, 실험의 의도를 얘기하면 정말 그게 목적을 가진 실험이 되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맞아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거를 정확하게 그 현실의 기능을 판단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축의 흔들림은 없는데, 다만 변동성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측하기 어려운. 그, 그, 근데, 네. 말씀하세요. 근데 그 변동성이 들어와야지 사람이 고여있지 않아야지만 계속해서 변화를 겪어야지만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님도 고여있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런 그렇죠. 변동성을 만드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왜냐면 그게 DNA라는 거예요. 음, 그게 DNA라는 거예요. 예. DNA라고 하는 거는 막을 수도 없어요. 그냥 그게 그 사람의 DNA인 거예요. 그 DNA를 어떻게 음, 복제해요? DNA는 음, 복제가 안 돼요. 그게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코치하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DNA는 복제가 안 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새끼 같은 결정들을 하는구나. 정말 내가 그 뒷근육에 대한 브레이크 제동에 대한 부분들도 보여줬고 이렇게 음, 선택해야 된다는 걸 내 옆에서 싹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음, 뭐냐면 이 음, 앞근육을 근데 이러잖아요. DNA 그게 뭘 또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뭘 음, 의미하냐? 앞근육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부분들. 제가 얘기한 그건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음, 결단이잖아요. 음, 책임이잖아요. 근데 그 책임이 처음에는 뭐예요? 아까 나 자신한테 투자했을 때는 처음에 책임 뭐예요? 내 자신한테 책임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맞아요. 어머니가 거기에 한국에서 외국 노동자로 벌어들인 돈, 그 돈에 대한 책임을 내가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엄청 이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더 촘촘하게 만든 거예요. 그건 내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왜? 적어도 어머님한테 실망을
하는 어떤 그 결과를 보여주고 싶지 않고 내 자신한테도 그렇고 나도 성공하고 싶고 성공한다는 건 책임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내 거기 동창이라든가 거기 유학생들이 와서 맨날 똑같이 자기네 홍콩에서 보냈던 그 집에서 TV나 보고 막 이렇게 주말에 영화나 보고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홍콩에 유학 온 많아요. 애들 뭐 맞아요. 베리베 난 그거 다 봤거든. 근데 지금 아까 우리 그 제 거를 먹튀하다가 뭔가 밖에 나가 음, 콜드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가르쳐 주다가 다시 다단계 시스템을 돌아간 사람들을 얘기하다가 사실 이 얘기 음, 나왔잖아요. 맞아요.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 마음이 되게 중요한데 이 마음은 못 가르쳐요. 이 음, DNA는 못 가르쳐요. 그 마음에 대한 거는 사실 책임이에요. 책임을 음, 더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사명인데 사명이 뭘 의미하는지를 보면 무한대 책임이라는 거예요. 음, 사명이라는 의미를 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음, 원래 나를 만나기 전부터 음, 나를 만나기 전에도 이 사람들은 원래 별 책임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음, 책임성이 되게 이기적인 새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음, 근데 저를 만나서 약간 사람이 될까 말까 하다가 다시 어때요? 돌아간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이런 사람들을 3년을 지켜봤던 사람들 있잖아요. 3년, 1년 합수. 근데 이 사람은 겨우 11개월이에요. 11개월. 11개월과 3년은 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음, 3년도 안 바뀌었는데 11개월 어떻게 사람이 돼요? 예. 다단계 시스템이 다시 돌아가는 부분들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음, 돌아갔을 때 본인의 배를 채우려고 돌아간 거예요. 본인이 두려우니까. 본인이 동의해요. 안 되니까, 본인이 리더십이 맞아요. 없으니까, 본인이 음, 사람들한테서 외면당하니까, 음, 결국에 선택하는 건 또 쉬운 결정인데, 그 음, 사람이 잠깐 어려운 선택 결정하다가도 다시 쉬운 결정 돌아가는 게 뭐예요? 브레이크 제동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옆에서 늘 자기한테 자극 줬던 아이스강에, 앞근육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같은 배를 탔던 아이스강이 없으니까 어때요? 혼자서 결정하는 게 원래 DNA가 그런 DNA가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이. 음, 그러면 제동했던 브레이크 유혹에 대한 부분들도 어때요? 어느 순간 어때요? 없어져요. 세뇌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쨌든 개새끼인 걸 이제 확인했어요. 음, 그 사람을 나를 유튜브를 보고 찾아왔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가 너무 뭐 다 구할 생각 나는 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도 들어왔을 때 그 사람 음, 믿고 들어왔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착하고 화면으로 봤을 때 얼굴 실제로 봤을 때 다르잖아요. 네. 예. 그것처럼 달라요. 예, 그냥 디지털로 봤을 때는 좀 괜찮아 보이지만 직접 음, 사람을 만나봐야 되거든요. 예. 음, 그래서 어쨌든 그게 봐봐요. 남의 시간과 돈을 음, 자기 것처럼 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DNA가 없는 사람들이 리더십 DNA가 없는 사람들. 예. 음, 저는 네트워크 안에서도 봐봐요. 예, 제가 네트워크 했을 때도 내 돈과 시간을 똑같이 나 되게 존중했잖아요. 예, 왜냐면 보험하신 분들이 돈과 시간을 쓰는 걸 보면 난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고객들한테 막 항상 고객들을 네네 이런 느낌이 나는 되게 마음에 왜 내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고객한테 막 이래요? 예. 내가 고객들을 들어가지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면 고객들이 몇 푼 나한테 보험 들거나 뭔가 제품을 구매했다고 막 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절대. 근데 그게 뭐냐면 내 돈과 시간을 존중하다. 내가 뭘 체험하고 여기 왔는데 뭘 내가 경험하고 여기 한국에 왔는데 여기에 대한 자존감이 엄청 높아요. 근데 음, 그거를 똑같이 나랑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고객들한테 을로 당하지 않도록 있잖아요. 되게 네. 민감하게 봤어요. 그래서 밖에 실제로 나가서 음, 돈과 시간을 그 사람이 쓰는 돈과 시간을 내 돈과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또 개발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안에서 시스템 아무리 좋고 아무리 큰 그룹에 들어가도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요. 그 리더들은. 예. 그리고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성공하면 왠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죠. 내가 음, 솔직히 얘기할게요. 성공하고 올라갈수록 있잖아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메시지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기능과 힘이 더 약해져요.
더 동의, 약해져요. 예. 맞아요. 그 사람들은 너무 많은 유혹이 주변에 있어요. 음, 나는 오로지 성공밖에 없었어요. 내가 밑바닥에 있었을 때. 그러면 어때요? 그거를 너무 집착한 나머지 어때요? 내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돈을 더 깊이 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가져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못 알아듣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예. 그렇지만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올라오면요. 그거 알아요? 돈이 어느 정도 통장에 쌓으면요.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저도 어느 정도 부동산이 커지고 나서 엉뚱한 생각해가지고 실수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다행히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때요? 지금은 엉뚱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브레이크 걸 줄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리더십은 있어도 브레이크가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브레이크는 언제 또 나와? 경험에서 또 나오는 거야.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 전세금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부동산 살 생각해야 되지. 벤츠 사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다 겪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내가 겪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목소리 높여가지고 당신의 돈과 시간 음, 멍청하게 쓰지 마라. 뺏기더라도 알스강한테 차라리 뺏겨가지고 내가 당신의 돈과 시간을 그동안에 수십 년 살던 본인보다 더 멋지게 관리할 수 있어. 그리고 음, 돈과 시간을 이렇게 쓰는 거야, 이 새끼야. 이렇게 내가 어때 제대로 코칭해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음, 대부분 사람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야. 자리가 리더를 절대 못 만들어요. 내가 이걸 여러 번 시도해 봤어요. 심지어 내가 직급을 가가지고 그 직급에 저희 어머니를 앉히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음, 안 돼요. 저희 어머님과 나의 리더십은 엄청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안 돼요. 예전에도 그런 것도 시도해봤고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예. 자리를 사람이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못 만들어요. 음, DNA가 자리를 만들고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DNA가 있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 더 얘기하면 시간 너무 오버될 것 같은데 그거는 또 팀워크예요. 그거는 음, 협력자, 기버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이제는 굴려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때요? 나 혼자 절대 이 결과를 못 얻어냈어요. 협력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에서 30억 매출 올해도 가능하다는 거 나 보여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혼자는 절대 어제, 안 돼요. 어제 사실 대표님 제가 그 책을 읽다가 88한승의 비밀 예전에 저희 피독에서 대표님께서 예. 소개해 주셔서 읽었던 책, 저기 있던 그 책이에요. 존 우든 감독의 이제 이야기가 담긴 그 감독과 다른 분이 쓰신 책인데 여기에 리더십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댄서와 댄스 강사의 차이점. 내가 잘하는 거랑 다른 사람을 잘하게 만드는 건 다른 로직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스포츠 팀을 이끌어서 굉장히 많은 음. 88항승이라는 이런 어떤 수정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 정말 경이로운 그런 어떤 기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인재를 확보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근데 많은 리더들이 훌륭한 리더를 데리고 있으면서도 승리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PCM 들어와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느낀 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어떤 기능상의 강점을 정말 잘 찾아서 굉장히 잘 협력하게 만드는 그런 리더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지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하다. 너도 나도 목소리 높여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을 바라봐야 할지 어떤 관점으로 내가 그래도 만약에 뭐 이재dom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산하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했을 때 어떤 관점으로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하다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지 좀 그런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기능은 세일즈와 마케팅 기술은 배울 수 있어요. 복제 음, 가능해요. 예. 그게 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복제했던 6년 정도 내가 키웠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나보다 한 살 어린 남자예요. 네. 증권사 무슨 뭐 주식 판매 하는데 들어갔다가 이틀 만에 2천만 원 매출 올렸다고 했나? 1200이나 음, 2천만 원이나? 예, 콜드 콜로만. 예. 와우. 그래서 나한테 문자 왔어요. 예, 우리 영어로 계속 대화하거든요. 어, 그러면서 나의 교육 프로그램이 work, 되는 교육 음,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감사하는 메시지가 왔었어요. 근데 기능은 돼요. 기능은 복제 음, 가능해요, 그렇게. 음, 근데 내가 6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왜 그 친구를 잘랐을까요? 예. 이유가 있겠죠. 기능 플러스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예. 음,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걸 봐야 돼요. 내가 안 보면 내가 죽어요. 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누구랑 함께 하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누구가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도와줄 누구를 본인들이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본인을 도와줄 누구는 개새끼들을 최대한 멀리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음, 이해돼요? 네. 음, 누구랑 함께 하냐가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많이 땡지는 사람이 네. 누구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어, 네. 저 같은 경우는 어, 아무리 기능적이라고 하더라도 제 걸 먹튀한 사람들이 말 기술이 원래 타고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내가 왜 함께 하지 않고 내가 왜 자를까? 그 사람이 하는 선택과 생각과 그 마음을 보면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 했다가는 내 PCM 브랜드를 먹칠할 수 있겠다. 그 먹칠이 음, 뭐냐면 내 뜻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DNA를 내가 절대 바꿔줄 수 없는데 결국에는 나도 죽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PCM이라고 하는 걸 내가 13년 동안 구축한 걸 한 방에 이런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내가 박살날 수 있겠구나. 여기에 나는 되게 민감한 거예요. 되게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그 자리까지 연결하기까지는 항상 거기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테스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음, 뭐냐면 신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위로 신뢰를 쌓는 게 정말 어려워요. 위로 음, 신뢰를 쌓는 게 오히려. 예. 그럼 밑으로 신뢰 쌓는 게 그럼 쉽냐? 아니에요. 밑으로 신뢰 쌓는 게 왜 어렵냐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밑으로 가는 부분들은 되게 어려운 게 어, 기술을 배우려고 어쨌든 저를 찾아오거나 뭔가 누군가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음, 근데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 이 사람이 실제로 그 기술을 배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제 복제 가능한 세일즈 마케팅 기술을 배우다 보니까 배웠다고 착각하는데 근데 이 기술은 어디에서 탄생되고 나왔는지를 그 본질을 모르더라고요. 기술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왜? 1 더하기 1은 2다. 음, 2 더하기 2는 4다. 4 더하기 4, 8이다. 이렇게 기술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1 더하기 1은 어떻게 왔는지를 그 역사를 몰라. 봐봐요. 음, 우리가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기술을 왜 그걸 굳이 알아야 돼요? 1 더하기 1. 예. 실제로 그게 숫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콜드콜 했을 때 한 명 플러스 한 명 했을 때 이게 두 명이 됐을 때는 매출이 10만 원 플러스 10만 원 했을 때 20만 원 나오는구나.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이걸 기본적인 산수 계산한다는 의미로 연결됐는데 우리가 좀 깊은 의미에서 마케팅은 뭐 깔때기 법칙, 뭐 광고 로직은 무엇이고 클로징 안에 우리가 판매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안 들이고 신규 고객을 10명, 20명을 리크루팅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광고비 안 쓰고 용기, 전화 한 대를 가지고 하루에 2천만 원 그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기술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동영상 마케팅 할까? 어떻게 썸네일을 작업할까? 어떻게 카피를 써가지고 스크립트 작성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만들까? 이런 게 뭐예요? 기술이란 말이에요. 신사임당이 가르쳐 준 것도 기술이잖아. 예를 들면. 맞아요. 근데 그 기술을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배웠냐 이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이걸 가지고 나왔냐 이거죠. 그게 뭐냐면 DNA라는 거예요. DNA 탄생에서 기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매를 먹으려고 해요. 음, 우리도 이제 설이다 보니까 저한테 선물 보내신 저희 수강생들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선물들 쭉 뜯어보면 다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기술의 결과예요. 그거. 저기 뭐야. 오렌지도 그렇고, 뭐, 사과도 그렇고. 그게 뭐냐면, 사과를 복제할 수는 있어. 예를 들면. 예. 음, 사과는 구매할 수 있어. 돈하고 바꿀 수도 있어. 근데 이 사과가 어떻게 만들어진 과수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음, 기술, 그 어떤, 그리고 이 사과를, 그거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맛있게 만든 그 가이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가이드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나무를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농약도 안 치고 이렇게 어떻게 우리 소비자한테 이렇게 제대로 전달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예를 들면 나는 그냥 단순히 그 농장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유기농의 어떤 그런 제품을 먹게 하고 뭐 어쨌든 각자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 얘기한 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혹시? 예. 음, 사람들은 열매만 붙잡는 거는 열매는 어때요? 돈도 바꿀 수도 있고 그걸 구매할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리더십을 하나만 내가 얻으면 그리고 리더십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음, 리더십을 내가 과연 DNA가 있는지 없는지 난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끝까지 못 발견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그 리더십이 악당이냐 아니면 영웅의 리더십이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예, 둘 다 목표는 1,000만 원 벌고 5천만 원 벌고 하는 건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동기가 다를 뿐이에요. 하나는 그런 어떤 저 영화도 많지 않아요? 하나는 나라를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음, 뭐예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왕이 음, 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사람이 있고. 예. 음, 음, 근데 이거는 내가 현실에서 경험하니까 음, 예, 나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제 거를 먹튀하셨던 분 중에 아마 엄청 막 콜드콜을 홍보하고 막별 지랄 쓰는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왜 그 사람은 나를 만나기 전까지 리더십이 하나도 없었냐? 그리고 나를 만나서도 요 리더십이 이게 괜찮아 보이니까 비슷하게 따라는 하는데 왜 그전에는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지옥의 삶을 살다가 나를 만나서 조금이라도 하이라이트 쳐가지고 뭐 책도 내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그걸 또 그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딱 보여요. 나는 음, 23살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고요. 그 사람은 뭐가 돈이 되는지 그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게 딱 보여지지 않아요? 40대 중후반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된 사람, 40대 후반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된 음, 사람과 20대 23살 때 오직 이것만 믿고 이렇게 내 라이프는 없었어요, 솔직히. 내 개인의 삶은 없었어요. 23살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보면 겨우 지금 제 와이프를 만나서 나름 그래도 삶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항상 쌩 모르는 사람은 합숙하고 미션 홈하고 항상 그 책임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책임을 늘 지고 살았어요. 예. 그렇게 되면 왠지 하나님이 진짜 천국을 보내줄 것 같았거나 아니면 진짜 그렇게 살아야만이 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음, 나처럼 진중하게 진지하게 살지 않았어요. 다 나처럼 완전 그 깊이 파고들면서 이렇게까지 깊이 파고드는 청년이 내 주변에 없었어요. 예, 심지어 음, 40대, 50대 때도 없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영상 하나 듣고도 결국 돌아가가지고는 있잖아요. 또 이게 이런 그 뭐지 술안주나 뭐 맥주나 까면서 되게 그 싸구려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유튜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평소에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아이스가 그냥 저희는 일상 대화의 연장인 거죠, 이게 이런 거. 일상 대화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네. 음, 그래서 뭐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어쨌든 뭐 이 정도 얘기하면 아마 조금이라도 느낌이 온사. 근데 이거는 경험해봐야 알아듣는 거예요. 예. 음, 아니면 못 알아들어요. 예. 음, 그리고 정말 리더들 중에서는 개새끼들 너무 많아요. 예, 음, 리더가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리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 음, 자리가 너무 좋은 거겠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니까 존경을 받고 한 번도 자기한테 대표란 칭을 못 받아봤는데 대표라고 칭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한 음, 번도 자기한테 이런 장문의 메시지를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못 받은 사람이 갑자기 받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유지하는데 말뿐이라는 거예요. 음, 행동을 보면 행동을 보면 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음, 아직도 끊임없이 한국에서는 계속 제가 인사하는 두 스승이 있어요. 김도사님하고 저희 최연서 목사님 있잖아요. 예, 항상 명절이면 인사해요. 왜 그럴까요? 나한테 진짜 도움을 줬고 이득을 줬고 최연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목사님도 뭘 이득을 줬을까? 나한테 기도를 많이 해줘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게 보이지 않는 어떤 사명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음, 외국에는 또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해서 제가 그랜카노한테 얘기해도 그랜카노 나를 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그러기 위해서 나도 지금 노력하는 거고 그건 너무 큰 카테고리에서 트럼프도 똑같고 음, 어제도 트럼프에 대한 모든 또 영상과 이런 것들 들으면서 어제 잠들었던 것 같아요. 예, 음, 인물에 대한 부분들. 음, 어, 근데 누가 이렇게 살아요, 솔직히? 옆에 아저씨나 뭐 멘토, 뭐 선생님, 음, 스승 모르겠어요. 스승이 있어도 왜 그게 스승인지 이유를 밝혀야지. 왜 음, 그럴까? 저는 물어보면 밤낮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그 얘기를 실제로 나한테 문득도 두들고 그런 멋진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없었고. 내가 굳이 얘기할 줄 필요가 없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걸 꺼버려요. 말해요. 아유, 또 재미없는 거 하네. 그건 음, 뭐냐면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음,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공감대 형성 안 되면 차라리 야동이나 보는 게 더 낫지. 야동 공감대보다 자극이라도 형성되잖아요. 우리는 이게 여긴 자극도 없고 공감대도 안 형성되면 어때? 음, 차라리 영화나 보는 게 더 낫겠지. 예. 그런 음. 경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대표님 만나기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화를 봐도 단순히 진짜 오락거리로 봤거든요. 그 음. 영화를 통해서 음. 그냥, 아, 저런 것도 있구나라는 오락거리로 봤는데, 지금은 영화를 보게 되면 예전하고 다른 그 관점이라는 게 생기고 나니까 영화를 보면서도 그것에서 주인공의 진짜 갈등과 고뇌, 예를 들어 악당의 역할을 하지만 그 악당의 역할도 사실은 잘못된 사명감으로 그런 맞아요. 현실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어떤 관점과 통찰이 생겼고, 결국 그러다 보면 그냥 같은 삶을 살지만 같은 삶이 아닌 느낌? 삶이 더 깊어진다? 저는 이런 느낌을,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이 지금 제가 지금 또 드는 생각이, 아직도 30대신 거잖아요. 아직도 네. 30대 후반이신 거잖아요. 근데 정말 PCM 안에서 가장 이제 60대 수강생이신 분들부터 정말 모든 연령에 상관없이 왜 이분한테 우리가 나이는 정말 한국 사회에는 그 나이로 뭔가 그게 맞아요. 있고 기준이 있어요. 개떡 근데 같은 기준인데, 맞아요. 맞아요. 똑같은 기준이고 나이가 많아도 내가 그냥 모르는 게 없으면 학생인 거고 나이가 뭐 막 그거랑 상관없이 맞아요. 근데 모두가 정말 대표님한테 아, 어떻게 저분은 저렇지? 어떻게 저분은 저렇지를 늘 느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대표님한테는 그것이 늘 멘토들과 함께하고 정말 일상생활에서 휴일도 주말도 없이 그냥 늘 함께하는 게 대표님의 정말 일관된 정체성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이가 제가 보통 개새끼를 욕하는 사람 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개새끼에 대해서 저도 되게, 자주 뜨끔뜨끔 하는 게, 사람은 늘 마음에 그 갈등과 유혹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사모리 대표님께서 저희한테 솔직히 현실을 다 까서 보여주시잖아요. 이런 일이 있고, 현실에선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어라는 거를 듣지만, 순간순간 쉬운 결정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휩싸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이제 그런 저에 대한 뭔가 이제 피드백을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자꾸 편한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제 거기에 제동이 걸리면 또 이제 힘들어하는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저는 누구나 리더의 DNA와 개새끼의 DNA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개새끼로 살지 않으려면 좋은 멘토를 붙들어야 되고 어려운 선택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음, 이런 것들이 저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맞아요. 봅니다. 음. 근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서 뭐 사람마다 되게 기준이 많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읽었던 이 책에서 굉장히 와닿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표님이 늘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자기는 속일 수 없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믿음에 대한 것도 그렇고 내가 행동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근데 사람이 때로는 자기 자신도 속일 때가 있어요. 속인다기보다는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음. 뭔가 그럴듯한 명분을 음. 만들어서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속에 그런 유혹이나 그런 뭔가 내가 쉬운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갈등 같은 것이 생기는 순간은 없는지, 그리고 저희가 그런 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조금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폼나게 사는 게 되게 지금도 그 생각이에요. 나는 음, 멋있어야 돼요. 나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은 무조건 멋있어야 돼요.
나는 이게 내가 봤을 때 제일 큰 동기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음, 살아요? 왜 그렇게까지 노력해요? 왜 그렇게까지 비합리적이고,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 도와주려고? 난 폼나게 살고 싶고, 멋있게 살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멋있게 산다는 게 뭔지를 보니까 그게 모두 다 어디에 있냐면, 내가 상대에게 좋은 거를 주는 데 있더라고요. 예. 음, 그러니까 내가 상대한테 좋은 걸 주려면 내가 내 감정을 알아차려야 되더라고요. 음, 예, 내가 내 감정이 알아차리는데 이게 이런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 내가 약간 비굴하고 루저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또 이번에 폼나는 음, 선택을 했는지. 그것도 아마 확률적으로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매번 폼나는 결정 내리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요즘에 내가 코 수술해가지고 코딱지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있어도 이 이거 뜯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폼나는 선택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봐도 어때요? 뜯잖아요. 근데 네. 그게 뭐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또 인간미가 있다. 저런 대표가 막 코딱지도 뜯고 막 이러구나. 막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자체도 또 어때요? 대표인데 앞에서 코딱지 뜯고 막 그러면 이상하지 않을까 해서 뭐 몰래 뜯거나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아닌 거예요. 앞에서 뜯어야지, 뜯으려면. 예, 안 뜯으려면 안 뜯고.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근데 그게 각자 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내가 매번 이렇게 진중하게, 유튜브에서 뭔가 이런 질문을 던졌으니까 이런 대화를 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만나서 또 이런 질문 던지면 이런 대화를 하겠지만, 이런 대화 아닐 때도 또 내가 또 즐거울 때도 필요하거든요. 내가 즐거울 음. 때는 약간, 제가 이렇게 보여도 되게 사실은 좀 댄서다 보니까 약간 다양성이 있으시죠, 예, 좀 대표님한테. 약간 다른 면모가 있어요. 맞아요. 어제도 이제 저희 집에 들어올 때 내 문 몰래 숨어가지고 확 놀리고 막 약간 저도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하지 그걸 뭐라 해요? 장난기가 예, 있으세요. 장난기가 있다는 개구쟁이 거예요. 같은 개구쟁이 천진난만한.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선택할 때마다 거기에 있는 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근데 그게 또 하나의 원래 나의 내면에 있는 나였던 거예요. 장난기가 있던 거. 예. 음,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영상 듣는 이유는 사람들이 발전하고 싶잖아요. 발전에 맞아요. 어떻게 장난기가 있어요? 안 그래요? 뭐 음, 농담할 수는 있겠지, 한두 번. 근데 음, 발전에 어떻게 장난기가 있어요? 발전은 진지한 거예요. 진지하게 음, 발전하려면 진지한 영상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그게 안 진지할, 나는 있잖아요. 되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겉으로 이렇게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그런 사람 참 대단하다고 음,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음, 웃겨요? 그 음, 인스타에서 항상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어디 카페 가서 사진 찍고 이런 좋은 데 다니고 사진 찍는 건 괜찮아. 근데 난 삶이 그렇게 맨날 웃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음, 실제로 맨날 웃음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그거는 내가 알거든요. 음, 나는 삶이 그렇게 맨날 웃음이 아니라는 거 나 알아요. 나 그래서 유튜브 보더라도 볼 게 없어. 음, 예. 뭔가 인터넷을 검색하더라도 내 감정을 난 항상 읽어요. 유튜브를 보고 이런 뭔가 인터넷 검색하는데 내 감정이 쓰레기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럼 그걸 바로 내려놓고 하기 싫은 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옆에 책을 잡는 거예요. 나 아직도 음, 책 읽는 게 별로 하기 좋아서 책 읽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에 꽂히면 잘 읽기는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차라리 내가 움직이지 않고 듣거나 그냥 이렇게 보는 거, 예? 그런 뉴스 같은 거 아니면 뭐 뭔가 영화에 대한 어쨌든 유튜브에서 뭔가 보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 근데 유튜브의 자기 개발은 거의 다 제가 안 봐요. 음, 어제 트럼프는 트럼프 인물을 본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거를 딱 봤는데 나한테 주는 자극이 없고 뭔가 나한테 주는 어떤 뭔가 인사이트가 없다는 게 내가 느껴져요. 이제는. 왜냐면 이걸 내가 너무 이제 이거를 완전 23살 때부터 계속 이거를 집착해 보다 보니까 웬만한 건 내가 거의 다 이제 이게 지루하다는 거 알거든요. 예측 가능하다는 거 알거든요. 유튜버들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예측 불가능한 어떤 영역은 사실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책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결정에서도 사실 어려운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음, 사람도 어때요?
내 감정을 인식하지 못해요. 내 감정이 그게 썩어가든 내 감정이 싫든 실제로 내가 이걸 이 시간에 이거 투자함으로 인해서 내가 우선순위 맞던 아니면 이 시간 안에 그냥 1시간 원래 보려고 했는데 막 2시간, 3시간 보는 경우도 20분 보려고 하는데 1시간, 2시간 그냥 시간 지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뭐냐면 내 감정을 내 스스로가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까? 근데 그거를 이제는 나름 읽을 줄 알고 내 시간을 보내는 거에 있어서 어, 쉴 줄도 알고 예. 책을 또 읽으려고 딱 하면 앞에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면 책이 안 들어와요. 책이 들어와도 그냥 다 지나고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거는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과 뭔가 확인하고 이 뇌가 계속 가동해야 돼요. 왜냐면 책을 한 문장 읽어도 엄청 인사이트가 빡빡 들어와야 되는데 책을 여러 페이지 읽어도 그냥 별거 아니라고 했을 때는 에너지 앞에서 고갈된 거예요. 앞에서 내가 에너지를 잘못 쓴 거예요. 예, 그래서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거죠. 어떻게 이게 인간의 알고리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내 뇌를 최적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알고리즘이잖아요. 예. 내가 배터리가 뭐 우리가 기기도 아니고 앞에서 배터리 이만큼 써도 뒤에서 영상을 볼 수 있는 배터리 쓸 수 있듯 우리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앞에서 배터리 어느 정도 쓰면 뒤에서 이걸 쓰기 위해서 앞에서 쓰는 그 생산량이 여기 뒤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잠자고 일어났을 때 내가 뭘 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낮잠을 살짝 자고 일어났을 때 내가 뭘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살짝 쉬고 커피를 내가 마셨을 때 가장 에너지가 뭐 뒤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거든요. 커피를 마셨을 때. 그럼 그 에너지 올라왔을 때 내가 뭘 할 때 되게 중요해요. 그 에너지 올라왔을 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해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로 넘어가려고 하면 그게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조작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감정을 알아차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연결되고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냐?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 큰 그림이죠. 또 사명이죠. 예. 축이죠. 나는 이제 뭐 크리스찬의 축이지만 그 밑에는 또 산업인의 축이 있거든요. 비즈니스맨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경영을 더 잘해서 매출을 더 올리고 어떻게 하면 고용 창출 더 많이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알려지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이게 또 그 다음 축이에요. 그 다음 리더십이죠. 어떤 사람을 버려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을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자르는 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르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결정이에요. 왜냐면 함께 6년 동안 하는데 내가 단번에 카톡에서 자르는 거 그거 쉬운 결정이 아닌 거예요. 순식간 순발력이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DNA 리더십의 앞근육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람을 그 사람보다 원래 잘라야 될 사람을 제대로 못 잘랐기 때문에 내가 뒤에 부작용이 더 컸거든요. 예. 그때 그 둘 중에 누구를 하나를 내가 원래 자르려고 하나 했어요. 예. 그 신광대를 원래 먼저 잘라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기 청주에 갔을 때 이미 잘랐는데 따라온 거예요. 그 사람이. 예, 한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신광대가 나중에 그걸 복수하더라고. 자기를 자른 거를. 예. 그래가지고 화해는 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더러운 짓거리게 하는데 내가 한 번 당해요. 예, 두 번째 안 당하죠. 예. 그래서 그 경우가 있었고. 근데 그 전에 내가 6년 동안 키웠던 그 친구는 아닌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른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이제 센스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센스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길게 봤을 때는 내 시간을 고갈하겠다.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이 이상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닌 경우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사실 리더십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바라야 돼요. 세상을 모두 구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못 구해요. 예. 이거는 누가 이 얘기를 했냐면 사실 그랜카도도 실제로 거기에서 우리가 특히 프레임이 없고 이제 좀 무지할 때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어떤 영웅주의가 있는 거 참 좋아요. 저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세상에는 딱 두 가지로 나눠요. 개새끼와 사람이에요. 사람을 구하려고 해야 되지 개새끼를 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지한 것도 개새끼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무지한 자들은 실제로 무지한 채로 가만히 있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지한 거를 유식하게 만드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기회를 줘도 그걸 모르고 오히려 그 기회 준 사람을 오해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경관의 피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아마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경관의 피 꼭 보세요. 그 영화. 그 영화 보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봤을 때 진짜 복음 가진 사람과 그냥 음,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아마 거기서 나올 거예요. 똑같은 경관이라도 악당을 쫙 잡으려고 하는 경관이 있고 아니면 그냥 음, 기득권에서 놀고 놀고 음, 그냥 그 원칙 안에서 그냥 놀고 놀고 하는 경관이 있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람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도 아이스 강이 딱 지금 내용이랑 들어보면 자꾸 쌍욕이나 나가고 막 이런 게 나가잖아요. 제가 천사로 보일까요? 악당으로 보일까요? 나를 악당으로 보는 게 더 많아요. 난 의심받아도 상관없어요. 개새끼들한테 의심받는 거지 사람한테 의심받는 거 아니에요. 음, 사람은 알아봐요 저를. 그렇기 때문에 음, 저를 찾아오고 저에 대해서 멘토님, 저에 대해서 존경심을 베푸는 사람들이 대부분 큰 사람들이더라고요. 음, 몇백억씩 막 공장을 일으켰던 사람들, 거기다 자산가 좀 쉽게 얘기하면 부의교육 교육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음, 월 억이라도 벌어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히려 나를 더 존경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음, 말인지 이해될 거예요 아마. 예. 음, 그래서 개새끼들한테 의심받는 거 상관없어요. 예. 실제로 많은 일반 그냥 종교인들은 아마 이 크리스천에 대한 부분들을 나를 인정 안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상관없어요. 음, 어차피 종교인들 중에서도 진짜 크리스천이 얼마 없다는 거 나 알고 있거든요. 그냥 음. 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그 계획하고 상관없이 다 본인 것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개새끼들 사실 많을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들 더 나쁜 사람들 많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뭔가 어떤 목표,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다고 했을 때도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말로 잘 될 거야, 어떡하니, 음, 이게 사실은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나이스하게 말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음,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좋은 사람이라면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맞아요. 정말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설득하거나 아니면 정말 수상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선택을 하게 그 사람을 푸시하고 하는 게 진짜 이게 도는 게 앞에서 아닌가. 한번 쭉 봐봐요. 우리 확률적으로 개새끼가 더 많다고 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더 많다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 그 사람보다 개새끼가 더 많죠. 그죠? 그럼 대부분 확률적으로 우리가 나이스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개새끼일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리더일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개새끼일 개새끼일 가능성이 가능성이 더 훨씬 높은 있다고 거예요. 봅니다. 예. 네. 트럼프가 개새끼 같아요? 사람 같아요? 내가 봤을 때 트럼프가 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랜 카돈이 막 자기 비행기도 자랑하고 자기 롤스로이스 자랑하고 다 이렇게 하는 막 겉으로 봤을 때 막 되게 거만해 보이고 막 개새끼 같아 맞아. 보여요? 사람 같아 보여요? 내가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음, 그랜 카돈처럼 컨설팅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음, 사실 그랜 카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음, 얘기할게요. 예. 음, 음, 그랜 카돈 만나기 전까지 로버트 키요사키도 있고 짐 로저스가 아니고 그건 투자자고 짐 론, 그리고 토니 음, 로빈스, 뭐 브랜 트레이시, 티아버 아키 뭐 다양해요. 그랜 카돈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올라온 거지. 그랜 카돈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나를 이렇게 못 이끌었어요. 왜? 음,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랜 음. 카돈을 통해서 올라왔어요. 음, 좋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기서 그 리더십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 설명을 하다가 책에서 제가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그 성공을 위한 피라미드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이야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예전에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협력이라는 말이 솔직히 안 와닿았어요. 근데 대표님 만나면서 저희 PCM 안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저희한테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네, 지금 점점 그 협력이라는 키워드가 들리고 느껴지는 폭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협력이라는 건 무엇이고 또 협력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자영업자 될 수도 음, 있고 이 영상 보신 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설프게 영업 배우려면 직장인보다 못해요. 그 직장인들도 꼭 기억하세요. 직장인들 대부분 개새끼들 기질이 많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 꼭 아셔야 되는 게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사람이라면 이걸 꼭 제대로 잘 봤으면 좋겠어요. 협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저한테 상담 전화 오신 분한테 저한테 뭐라고 사실 상담 왔냐면 자기가 지금 직장인이고 IT 개발을 하고
이제 나와서 회사 차릴 생각을 해서 영업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나한테 먼저 이런 교육을 배우려고 연락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했던 말이 그 생각을 집어치워라고 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본인이 본인 생각에는 새로운 IT 기업이 필요하냐고. 예. 몰라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직장인이었잖아요. 음, 그래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았냐면 본인의 그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고 대표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가 알아야 되는 교육을 본인이 받아야 되고 본인이 대표는 아니지만 본인이 정체성이 직장인이라고 해서 직장인의 정체성이 있지 말고 본인이 이 회사에 40억짜리 회사, 50억짜리 회사면 이 회사를 어떻게 500억을 키울지 그 회사에 소속돼 있지만 직급은 낮을 수도 있지만 그 회사의 대표가 놓치고 있고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을 본인이 먼저 교육받고 트레이닝 받고 배우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대표에게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설득하고 제안해서 그 대표가 더 회사가 더 키워질 수 있도록 본인이 도와주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 기반이 연결되면 임원급으로도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전략을 짜야지. 이 세상에는 새로운 자영업이 필요 없고 새로운 스타트업이 필요 없고 이 세상에 이미 브로큰 회사가 되게 많다. 들어가서 수정해줘라. 이 전략이 제 전략인 거예요. 그게 협력인 거예요. 저도 새로운 음, 컨설팅 회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스강이. 나는 음, 그랜카돈 밑에서 일하고 싶어요. 난 지금도 똑같아요. 나는 그랜카돈 밑에서 그냥 하나의 내가 잘하는 뭐 줌이면 줌에 대한 리더십이면 리더십 뭐 전체의 뭐 무자본 창업에 대한 부분 사람을 어떻게 억대형 본사를 만들고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뭔가 있으면 난 내 잘하는 것만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이 전체 큰 그림을 오히려 사람들한테 연결 주는데 좀 더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두 번째 그랜카돈 될 거야. 나도 똑같이 개새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랜카돈 그걸 싹 다 카피해가지고 그랜카돈에서 배우지 말고 나한테서 배워야 돼요. 그랜카돈은 외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라서 한국의 정서를 잘 몰라요. 아이스강한테서 배워야 아이스강이 그래도 10년 동안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아이스강한테 배워야만이 한국 사람들 어떻게 상대를 하고 이런 걸 알아요 하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외치면서 그랜카돈이 교육이 실제로 들어와도 어때요? 그걸 배우면 안 돼요. 저한테서 배워야 돼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개새끼라면. 음, 근데 내가 지금 계속 끊임없이 출처를 밝히고 왜 그랜카돈 심지어 저희 경쟁자들 입장에서 그랜카돈 갖다 붙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랜카돈 밑에도 직원들이 수많은 셀즈맨들 50명 가까이 되는 셀즈맨 중에 대체 불가능한 셀즈맨 데이브 로봇인가? 예, 그 사람 스티브 스프레이라든가 타라든가 예, 그리고 또 누구 있지? 바이넨인가? 예, 예,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대체 불가능한 자원들이에요. 이런 어떤 셀즈맨들이 나도 그 부류 중에 일부인데 그걸 어떻게 대체 가능한? 그걸 어떻게 카피해요? 예. 나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예. 그냥 무슨 얘기 드리고 싶냐면 협력이라고 하는 거 비즈니스에 들어가서 수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에쿼티 개념으로 내가 임원급 개념으로 주주의 개념으로 오히려 내가 가치 부여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내가 한 회사를 만드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내가 상담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내가 역으로 또 질문했어요. 아니 본인이 잘하는 게 이 부분인데 만약에 기업 대표가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뭐 세금이 뭐고 소송이 뭐고 싸움이 뭐고 사람을 해고할 때 해고해야 되고 또 스케일업 하려면 고용할 때 고용해야 되고 인재를 어디서 사무실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고민해야 되는데 본인 분산 투자하게 되는 거 아니냐? 맞대. 내가 물어볼게요. 본인이 목표가 무엇이고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싶고 그걸 돈을 벌기 위해서 동기가 뭐냐고. 동기를 내가 알아차니까 근데 잘 살고 싶고 자기 부모님 용돈 더 드리고 싶대. 그 용돈 더 드린가 잘 살고 싶은 거랑 회사를 만들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처음에 전화 온 사람한테 그렇게 연결했는데 실제로 어때요? 예. 그분이 실제 우리 주만에 들어와서 잘 배우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전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 어때요? 개새끼는 근데 개새끼예요. 내가 인셀덤 하지 말고 그렇게 설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셀덤 하는데 원래 직업을 때려치지 말라. 부산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설득했어요. 음, 예. 그래서 결국 안 했어. 음, 예. 때려치지 않았어. 그러면 어때요? 맞아요. 엄청난 혜택인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럼요.
사람은 그거 몰라요. 개새끼는 개새끼인 거예요. 사람들 몰라요. 왜 모를까? 자기가 그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발생돼가지고 부작용 그 직업을 그냥 때려치고 10 몇 년 동안 그 회사의 그 사장님의 어떤 그 신뢰를 모두 다 얻고 그 심지어 통장까지 다 맡기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예를 들면 인셀덤을 위해서 때려쳤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사람이 거기에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작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음, 인셀덤 지금 안 해. 회사는 음, 때려쳤어.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다시 그 회사에 지금 다시 조용하게 그 회사의 직원으로서 어때요? 일을 지금 잘하고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그거를 누가 그렇게 설득하게 만들었어요? 음. PCM 처음에 들어왔을 때 모두 다 말렸어요. 왜? 우리는 그거 얼마나 진짜 알거든요. 저도 기억나요, 정말. 네. 얼마나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래서 협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지한 자들의 협력을 몰라요. 협력이 제일 먼저 얻어야 되는 음, 거거든요. 근데 저는 협력을 가르쳐 주는 가운데 음, 이 협력을 잘 표현 못 해가지고 아마 나가 떨어지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한다고 해서 기억하지 못해요. 결국은 자기가 그 욕심을 계속 차리는 거예요. 그 음, 신광대 봐봐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 그 저한테 카톡에 다 남아있거든요. 음, 아줌마 된 사람을 자기를 이렇게 다단계 아줌마를 이렇게 구해줘서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얼마 전에 스크린샷 다 해놨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어떻게 앞뒤가 다르지? 그렇게 다 말은 해놓고 결국에는 뭐 하냐면 밖에서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조선족이고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그걸 모르고 무슨 자영업자 이런 거 하는 거 현장에 안 나가봤고 뭐 이러면서 자기한테서 배우고 자기가 뭐 유일하게 이거 콜드콜 가르쳐주고 자기만 잘 가르쳐 아마 이렇게 계속 홍보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PCM에서 성공자가 더 많아요. 그 사람 밑에 성공자 단 한 명도 없어요. 혹시 콜드콜 스크립트나 달달달 외울 줄 알아? 그 스크립트도 누가 만들어? 살짝 각색하면 지 거가 되는 거예요. 예, 신광대 자기가 상표 등록했던 그거 한번 봐봐요. 살짝 각색해가지고 자기 회사로 만들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봤을 때 개새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협력이 네.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관점을 추가해주고 깔때기가 무엇이고 광고 로직이 무엇이고 경제 경영이 무엇이고 돈의 속성이 무엇이고 경제 IQ가 무엇이고 실제로 어떤 게 리더십이고 싹 다 보여주고 3년 동안 다 보여주고 그 위상을 실제로 본인도 체험했고 어떤 건지 한 번도 그런 존경을 못 받았던 본인이 그런 존경을 처음을 받아와. 미국에서도 그냥 흑인 밑에 발이나 닦아줬던 사람이었지. 음, 한국에 와서도 오직 성공하는 동기는 남편하고 이혼하는 거. 그게 건강한 동기라고 생각해요. 자녀들도 있고 나름 그 겉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인다니까요. 사람들 이걸 분별을 못 해요. 그래서 협력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단순해요. 내가 지금 자영업 이렇게 어떤 식당 주인의 어떤 밑에서 일하는 알바생이에요. 그럼 그 알바생이 뭐 해야 되면 이 식당 주인이 뭘 놓치고 있는지 마케팅을 놓치고 있는지 뭘 놓치고 있는지 오히려 그런 걸 바라보고 오히려 이 알바가 식당 주인하고 동업을 하고 뭔가 프랜차이즈 뭔가 더 어떻게 사업을 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수정 과정이고 그게 뭐예요? 보완이고 어떤 사람 저 같은 경우 봐봐요. 이지훈 PD님이 들어왔는데 이지훈 PD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뭐가 돼요? 보완 체제로 연결되잖아요. 보안 체제에서 아이스 강의 예를 들면 변호사라든가 뭐 실제로 내가 이제 저 뭐 검사가 필요할 때 뭐 이런 다 사실 보안 체제를 한 사람을 얻음으로 인해서 얻는 게 얼마나 전라도 음식들이 막 오지 막 난리예요 지금 안 그래요? 팀장님도 똑같아요. 원래 글을 잘 쓰는 카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글 잘 쓰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를 고는 것도 잘 고르고 본인이 직접 쓰기도 하고 나중에는 본인이 또 팀원으로 어떻게 또 카피를 잘 쓸 수 있게끔 그거 만들고 제 와이프도 똑같아요. 리더십이 있어요. 나를 브레이크 제동을 가해줄 수 있는 요번에도 봐봐요. 예, 브레이크 제동을 가해줄 수 있는 어떤 그 틀을 항상 따다다다 돌면서 어때요? 다 그걸 보완해요. 난 거기에 감동한 거예요, 사실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혼자 못하는 거예요. 혼자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혼자 하는 거는 없어요. 이게 다 보완이 되고 이게 협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협력은 어떤 사람하고 협력할 것 같아요? 내가 개새끼면 개새끼를 알아봐야 사람들은. 내가 개새끼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협력하고 이 리더십을 따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적어도 오늘까지 내가 개새끼 아니었던 거예요. 내일 개새끼 될 수도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근데 포인트는 DNA가 내가 여기까지 13년 동안 이렇게 왔다면 앞으로도 13년을 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를 안티프레즈 책에서도 나오잖아요, 사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협력이 아닌 경우가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뭔가 내가 회사를 만들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스티브 잡스 같이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빌 게이츠 같이 앞에서 컴퓨터를 늘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다 그렇지 않잖아요. 예. 상승구면에 어떤 사람 억지로 태워도 겨우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못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에 주어진 수명 안에서 내가 주어진 거를 굉장히 기똥차게 잘해가지고 그 분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꼭 굳이 진짜 대통령이 돼야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스 강의 영역은 뭐예요? 코칭 영역이고 내가 누군가를 억대 연봉자를 만들고 내가 누군가를 성공시킬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대통령인 거 난 알고 있어요. 내가 대통령 후보 적어도 탑 10에 들어간다는 건 내가 탑 10이 뭐예요? 탑 3에 들어간다고 난 알고 있어요. 그랭 카던 나 그다음에 한 명은 내가 누가를 추가할지 내가 생각 중이거든요. 탑 3에 내가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터치했을 때 와 이렇게 완전 꽉 막힌 사람도 내가 이렇게 아줌마 같은 사람도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나는 알고 있거든. 내가 얼마나 코칭 잘한다는 거. 이게 내 분야의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음, 예. 그런다고 해서 내가 꼭 윤석열하고 싸울 거나 그런다고 해서 내가 꼭 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왜 김도사님 있으면 김도사님 한 챕터 내가 나도 책 쓸 줄 안다. 나도 이제는 뭐 나 이렇게 굳이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예. 내 분야의 대통령. 김도사님은 김도사님 그 분야에서 대통령이에요. 나는 내 분야에서 대통령이고. 예. 근데 어때요? 제 거를 먹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분야에 알잖아요. 내 분야에 들어오면 그 어떤 사람도 아마 몰라요. 이 분야는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누군가 이게 여기 개입한다고 했을 때 아, 오케이. 난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게임을. 그래서 그냥 그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잘 되고 있는, 뭐가 어때. 그냥 이게 너무 여기 집착되고, 여기에 너무 전문 분야 13년 동안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건 아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여기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확장,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 분야의 대통령으로 각자 자신만의 대통령으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잘 생각해봐요. 자신만의 대통령을 안 남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맨날 남의 걸 따라하고 트렌드를 음, 따라하고 카피하는 사람들 안 남아요. 오늘은 치킨집 하면 치킨집에 가고 치킨집의 대통령이 치킨집에서 잘 된다고 해서 본인이 치킨집의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음, 예. 갑자기 육아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될 거야. 그 사람은 그거 육아를 수년 동안 본인보다 10년 이상을 거기에 대한 전문 분야로 한 갑자기 본인 뛰어들면 본인도 10몇 년 또 인내심이 있냐? 인내심이 없어.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다 사기당하고 뭐 주식도 사기당하고 뭐 이것도 사기. 가난한 사람 특징을 보면 어느 분야에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엄마로서도 음, 전문가가 아니라 아빠로서 전문가가 아니라 콜드콜의 전문가도 아니야. 코칭의 전문가도 아니야. 다단계의 전문가도 아니야. 예. 그 신광대라고 하는 사람이 걔는 맨날 루저였어요. 겉으로 보면 위너였는데 봐봐요. 다단계에서도 그 창원에 있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 남자 두 분이 있어요. 이렇게 사업을 둘이서 잘 해가지고 굉장히 직급도 높이 갔어요. 근데 내가 음, 어느 날에 그 신광대 그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그때 워크숍 하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저 팀에 내가 PCM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흘렸거든요. 예. 왜냐면 내가 나름 그래도 그 회사에서 그 남자 두 명의 스토리와 그 무슨 그때 무슨 막 브랜드도 무슨 버스로 브랜드도 하고 되게 잘하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내가 어울린다. 저 사람이랑 손잡고 내가 저 사람을 한번 들어가서 컨설팅하고 내가 지금 아는 거를 그대로 연결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생각했는데 낯색이 확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자기랑 비슷한 레벨에서 좀 놀던 사람이 아이스강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가 먼저 이게 앞서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다단계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 남자. 근데 어때요? 이 사람한테 내가 PCM이 연결되면 자기야 어때요? 경쟁력에서 어때요? 이게 경쟁 체제가 오히려 경쟁자가 더 많이 생긴다는 뜻이잖아. PCM이 다른 데 들어가면. 그래서 나한테 계속 PCM 독점고 달라, 독점고 달라, 독점고 달라 계속 이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자극을 받더라고요. 자기가 더 직급을 가야 되겠다. 직급 갔죠. 뭐 이렇게. 음, 근데 내가 어떻게 음, 직급 간 거 나 다 봤잖아요. 예. 음, 예.
근데 여기에서 봐봐요. 다단계에서도 이 사람들 지금 직급이 훨씬 더 높아요. 음, 얘는 루저예요. 결국 졌어요. 맞죠? 음, 미국에서도 그냥 그 졸업장 따자마자 바로 왔다고 해요. 미국 음, 생활도 적응 실패. 예, 음, 맞죠? 예. 그러면 이제 콜드콜이에요. 음, 그러면 콜드콜에 대해서 내 거를 배워가지고 이제 나랑 경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신광대가. 봐봐요. 이 미국에서도 실패했지. 이제는 또 아이스강 이제 또 경쟁하려고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예. 그럼 아이스강이랑 경쟁했을 때 과연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까? 뒤에 한번 확률을 봐봐요. 예. 그 음, 분야마다 미국이라는 분야에서 실패했고, 다단계라는 분야에서 실패했고, 코칭이라는 분야에서 이 대통령하고 한번 붙어볼까? 음, 예, 난 웃긴다고 생각해, 이 게임에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그거 알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렇답니다. 예, 그래서 뭐 음, 협력에 대한 부분들은 차라리 나 같으면 이 사람이 사실 제일 혜택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개새끼들은 그 혜택에서 결국엔 내가 독점을 혼자 그냥 그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심보가 안 좋다는 거예요. 자, 두 음, 번째 그 정대지를 한번 볼게요. 똑같아. 그 사람도 어느 정도 하다가 갑자기 인셀덤 올인해야 될 거야. 인셀덤 미국 진출해야 된다. 똑같아요. 그거는 앞에서는 원래는 인셀덤 다가 아니라 하다가 어느 순간 인셀덤 미국 진출. 그 동생이 뭐 미국에서 한번 왔다 간 이후로 마탱에 가버렸잖아요. 딱 10일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동안에 음, 내가 그럼 나는 뭐가 돼요? 내가 혼자 까마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협력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이 아마 제일 많이 외쳤을 거예요. 협력이 중요하다. 근데 그 협력이 뭔지를 모르고 떠드는 것 같아, 지금까지 보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또 악근육에서 실패한 거죠. 그러고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협력에 대한 부분 물어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협력이 이렇게 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누구랑 음, 협력할 것 같아요? 기능 있는 자, 리더십 있는 음, 자, 리더십이 특히 앞근육 DNA가 있는 사람. 음, 이 사람하고 나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는 음, 도널드 트럼프 밑에서 2년만 일을 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해고 당하더라도 나는 엄청 멋지게 발전할 것 같아. 음, 그랜카돈 밑에서 똑같고. 음, 그만큼 저도 이기는 게임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을. 음, 그런 대표하고 웬만한 꼭대기 있는 사람들 되게 어려워요, 다루기. 음, 근데 그걸 2년 버텼다, 3년 버텼다, 오래 버틸수록 본인한테 이득이에요. 근데 그런 어려운 결정 못 하다 보니까 어때요? 개새끼들만 데리고 개새끼들한테 물리고 개새끼들 하면 돈도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계속 당하는 거잖아. 네. 음.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내가 뭔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축과 관점과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정보는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 뭔가 이게 좋다더라, 이걸 해야 된다라는 정보는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네. 내 축이 없으면 남의 거를 흉내내거나 따라간 사람들은 계속해서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작은 거 하나조차 맥스를 쓰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하다못해 우리 아이 하나를 잘 키우는 거, 맞아요. 아니면 우리 가정 하나를 잘 꾸리는 거, 이것조차도 맥스를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큰일을 한다? 나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사실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맞아요. 내가 기죽긴 게 아닌지.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저희가 그 문자 요게 개새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지만 사람답지 않은, 사람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항상 나 자신을 조금 더 엄격하게 먼저 점검하면서 살아야겠다. 오늘 저는 이런 생각, 그리고 내가 혼자 스스로 판단이 안 될 때는 이렇게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멘토와 반드시 함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넓고 방대한 내용을 지금 많이 전달해 주셨는데,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런 분들은 그동안 내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삶에서 깊이 있게 돈을 벌려면 사실 이런 분들의 깊이 있는 통찰과 이해가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부분에 그만큼 노출이 안 됐다는 거니까 조금 영상 반복해서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좋아요. 네, 오늘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 내서 인터뷰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